끝으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입니다. 지금 북미 정상회담 과연 대타협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몰 딜로 끝날 것인가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잘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요. 남북 경협, 지금 제재 와중에 있는데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말을 꺼낸 것, 무언가 빅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.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? I had a great conversation this morning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, and we obviously discussed the upcoming trip next week, where we're going to Hanoi and Vietnam. And I look forward to be with Chairman Kim, and I think a lot of things will come out of it. Ultimately,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.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.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. The sanctions are on. The relationships are very strong. And a lot of good things have happened. 예. 고재규 관장한테 좀 먼저 물어볼까요? 네.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160 며칠 만인가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통화는 서로 상대방끼리 조율을 해서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하는 거죠? 아무래도 이제 정상 간의 통화는 정상회담 못지않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성사가 됩니다. 네. 정상회담 정상 간에 이렇게 통화 내용은 서로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합니까?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주되게 정상 간의 통화가 좀 필요하다. 큰 틀의 주제는 이제 사전 간의 조율이 되겠지만 정상 간의 대화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통화를 해봐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나오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조율하고 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. 혹시 최근 청와대 분위기 좀 들어보신 거 있어요? 뭐 저도 이제 많이 궁금해서요. 이제 2차 북미회담 전망에 대해서 나름 이제 개인 취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방송에 나와서 또 설명도 해드려야 돼서. 근데 여전히 정답은 2차 북미회담 그 결과물을 지켜봐야겠다. 이게 이제 전망인 것 같아요. 아니 결과물을 지켜보니까 전망이 어떨 거냐고 하는 거 잘 될 것 같으냐 아니면 못 될 것 같으냐 그래서 분위기가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나와서의 메시지에 이제 많은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. 과거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와는 달리 2차 하노이 북미 회담은 실무 대표단의 회담이 꽤 충실히 진행이 됐습니다.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. 미국 국무부가 1차 회담 때는 달리 미국 조야에서 우려하는 부분, 특히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하노이에서 얻을 수 있느냐.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리고 2차 북미 회담을 메이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회담을 진행한다고 보여지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번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정익준 변호사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? 일단 이제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. 그런데 1차 회담이 작년 6월에 있었고 8월 8개월이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 말은 무성했는데 이제 뭐 무화과 나무같이.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이 주목이 되냐면 문 대통령께서 남북 경협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남북 경협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이제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제재가 있으니까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면이라는 단서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. 그럼 대통령이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러면 저기 한미 간이나 북미 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 이번에는 좀 해봅니다. 차명진 의원은?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관계 핵 문제 풀기 위해서 신뢰에 기반해야 된다. 역사에 기반하다기보다는
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뭐 이런 얘기 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못 믿었지만 그래도 현재 그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래도 정말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것 같다. 이건 뭐예요?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위 말해 인질로 체포된 사람이 오히려 범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. 지금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점점 북핵이 폐기 안 되고 온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지금 뭐 현물로 금강산 관광 그 대가를 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같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스톡홀름 증후군 비교를 해도 조금 무리한 비교라는 것 같다. 아니 지금 두고 보자고요. 김명주 의원. 예, 그러니까 지식을 저런 식으로 쓴다는 건 굉장히 저는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번에 그동안의 트럼프의 최근 어떤 발언에 비춰봤을 때 결과적으로 2차 회담의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미들 딜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은 순서를 맞추어 가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제재 완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. 그 수준에 대한 문제지 전혀 속도가 안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못하신 분들 다음에 제가 더 기회 많이 드릴게요.